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가지 감정인 노여움, 기쁨, 생각, 슬픔, 우울, 공포, 놀라움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을 기를 움직여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가지 감정, 7정에 대해서 보시죠.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노희, 사우, 비, 공경 7가지로 분류해서 7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정은 각각 주간에서 다스리는 장부가 있는데요. 노여움은 간에서 다스리고, 기뻐하는 것은 심, 생각은 비, 근심과 슬픔은 폐, 두려움과 놀라는 것은 신에서 다스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7정이 적당한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활력이 돼요. 그리고 7정을 조절해서 행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이 줄어들면서 나태해지거든요. 이때 적당한 자극으로 노기가 발동이 되면 뒹굴거리면서 생각만 하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분노는 나의 힘이 되는 거죠. 분노는 창조와 파괴라는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분노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의 바탕이 되지만 분노가 지나치게 되면 삶을 파괴하는 괴물이 돼버리고 말죠.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장부가 손상되고 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적인 문제, 특히 스트레스가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코비드로 인해서 삶의 모습들이 갑자기 달라지고 통제로 인한 억압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저런 병들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황제내경 소문 거통론과 음양응상대론에서는 7정이 조화롭지 못해서 생기는 장부의 손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여워하면 기가 위로 치솟아 올라오고 노여움이 지나치면 간이 손상된다. 기뻐하면 기가 완만하게 늘어지는데 지나치게 기뻐하면 심이 상한다. 생각이 많아지면 기가 울결되고 너무 과도해지면 비를 손상한다. 근심과 슬픔이 지나치면 기가 소모되고 과도하면 폐가 상한다. 두려워하면 기가 아래로 가라앉고 놀라면 기가 문란해지는데 과도하면 신이 손상된다. 라고 하면서 감정이 과도해서 생기는 장부의 손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과도해서 병이 생겼을 때 오행의 생극을 이용한 마음 다스림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 대표적인 명의를 소개해 볼게요. 바로 금원 4대가 중에 한 사람인 장종정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시대에는 유학자가 천대받던 시대였는데요. 오히려 한의학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금원시대의 뛰어난 4명의 명의, 유한소, 장종정, 이고, 주진영을 금원 4대가라고 합니다. 장종정은 금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화, 저서로는 유문사친 15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자화는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사용해서 열사를 빼내는 치료를 주로 했는데요. 당시에는 보하는 방법 위주의 처방이 유행하던 시기라서 이 치료 방법이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 생기는 병들이 많아지면서 보하는 방법보다는 쌓인 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자화의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장자화는 심리적 치료를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그에 져서 유문사친에서 자신의 치료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녀를 불러 춤을 추게도 했고
슬픔에 쌓인 병을 치료하고자 기녀를 부르기도 했다. 근심으로 병이 생긴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하면서 춤을 추게 했는데 갑자기 피리를 불고 북을 쳐서 흥을 돋우기도 했다. 바둑을 좋아하는 환자와는 함께 바둑을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행의 생극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노여움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금극목, 금의 감정인 슬픔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오행의 생극을 이용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치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다고 그랬죠. 목기 강한 남편과 목기 강한 아내의 부부싸움 한번 보실까요? 싸움의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만 닥쳐라. 당신이나 닥쳐. 이게 확 그냥 확 뭐 손 올렸어? 그래 쳐라 쳐. 치라면 내 못 칠 줄 아나. 퍽. 상대방이 목기가 강해서 성질을 부릴 때 같이 성질을 부리면 목생 화가 돼버려요. 열이 확 터지면서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한 싸움이 끝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열로 치닫기 전에 누구든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싸움이 쉽게 끝나요. 금극목, 금의 감정인 슬픔이나 우울함으로 상대방의 울컥하는 노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런데 계속 한 사람만 되풀이해서 양보를 하게 되면 양보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해서 싸움이 끝나면 아주 나중에 차분하게 대화를 다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차분한 설명은 토의 감정인 정상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토모목이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해서 상대방의 목기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 본인도 우라가 쌓이지 않게 잘 풀어내야 합니다. 부부싸움에도 오행의 생극을 통한 전략과 전술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수극화, 수의 감정인 두려움과 공포로 화의 기쁨을 치료하거나 금모화, 금의 감정, 근심과 슬픔으로 치료한다. 기쁜데 왜 병이 생길까? 기쁠수록 좋은 거지 할 수도 있는데요. 치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시골에 사는 농부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벼슬길에 오르게 되니까 농부가 정말 신명이 나서 웃기 시작했는데요. 밤낮으로 웃음이 그치지 않았대요.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널브러졌는데도 계속 희죽거리면서 웃기만 하니까 아이고 이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겨서 아들이 태의원에게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태의원은 농부에게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요. 편지를 받은 농부는 깜짝 놀라 웃음을 멈췄고 이건 수극화죠?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건 금모화가 되겠네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당신 아들이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라는 편지를 보내서 농부의 슬픔을 풀어주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웃어도 기가 늘어져서 병이 생겨요. 웃는 아기의 모습 정말 예쁘죠? 그렇다고 아기 겨드랑이를 간질거려서 자꾸 웃게 만들면 기가 늘어져서 몸에 안 좋거든요. 웃는 것도 적당히 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기 겨드랑이 간지럽히지 마세요. 세 번째, 생각이 많아서 병이 생기면 목극토, 목의 노여움으로 토의 생각이 많은 것을 치료한다. 네 번째, 근심과 우울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화극금, 화의 기쁨으로 금의 근심과 우울을 치료한다. 다섯 번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토국수, 토의 생각으로 수의 두려움과 공포를 치료한다.
어렸을 때 겪었던 공포스러운 기억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때 체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렵지 않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들로 당시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방법이 토의 정상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차분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토국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칠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을 칠정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결국 장부의 기를 다스려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부의 기를 다스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가장 강력하게 기를 움직이는 방법은 물론 침과 한약입니다. 그리고 색, 맛, 향, 음악, 그림, 말, 춤, 명상 등을 통해서도 기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기가 움직이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장부의 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의 기를 다스려서 칠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